네, 야권에서는 지금 서울시 이제 이 동아일보 세옥 그리고 채널 A 사옥에서 가까운 곳인데 종로, 종각 쪽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화에 반대하는 건데 이종걸 원내대표가 피아노 연주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끌었죠. 네, 현장 지금 이 시각 종로 보신각 장면인데요. 네, 이제 콘서트를 위해서 무대를 좀 정비하는 장면이고요. 저녁 7시부터 공연이 시작되는데 피아노 보이십니까? 천을 덮어놓은 거죠. 네, 저 장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반대 시위를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역사교과서 투쟁과 관련해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서울 종각, 그러니까 서울 종로의 한 복판에서 장외 집회를 대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이종걸 원내대표가 특기인 피아노 연주를 하기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당 역사교과서 대책특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과거에 접시꽃 당신과 같은 명시로 이름을 알렸던 시인이죠. 네. 신앙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어떤 문화재 형식을 빌어서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입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렸을 시절 피아노를 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독립운동을 했던 명문가의 그 후손인데, 어려서 이제 피아노를 배웠고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했었던 그 당시 모습입니다. 저희가 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피아노 영상, 그리고 그동안 처음 몰랐는데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피아노 연주한 장면을 저희가 영상을 구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주입니다. 네, 이게 어떤 곡을 하는 걸까요? 프랑스 향동 오 샹젤리제군요. 네. 이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예원중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예원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또 경기고에 진학을 해서 국사학과를 거쳐서 법률가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굉장히 피아노 솜씨는 수준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아노, 역사학 전공, 법률가의 길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국에 반대 투쟁하는 원내대표로서의 면모를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일단 야권에서는 침낭 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간다는 발표까지는 막 나온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종걸 원내대표가요, 오늘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동료 의원들이 주장했던 단식과 삭발 농성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 삭발이라든지 단식은 정말 극한 투쟁에서,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이 강구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어떤 투쟁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국회 로텐더홀, 그러니까 본회의장 입구 복도에서 의원들이 침낭 투쟁을 하고 장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내 중도파, 그리고 성향상으로는 비노 중독에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가 돼야 된다. 네, 바로 이런 반감 때문에 더 이상 이끌어 나갈 수도 없었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이 예산국회입니다. 예산국회,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예산국회는요, 단 한 푼이라도 지역구에 어떤 의원이 더 지역구를 위해서 많이 예산을 끌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총선에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성향을 제쳐놓고라서도 당내 의원들의 반감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것도 저도 비교적 최근에 들었는데 직접 이종걸 원내대표의 연주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저희가 오늘 확인한 건데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피아노를 연주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피아노 실력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을 따라 떠나가던
이명박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인 시절에 불러 노래하는 장면이었는데 그 앞에 피아노 연주 모습은 청와대 출입하는 박민혁 차장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네. 보니까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치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삭발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피아노도 잘 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자택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간혹 연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와대로 옮긴 뒤에는 관저에 그 피아노가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관저에서까지 피아노를 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저 정도 치는 건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요. 이종걸 원내대표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감성적인 분이다. 네. 그럼 감성을 발휘해서 정치를 부드럽게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 정치가 여전히 극한대치를 하고 있다. 이 점이 네. 좀 안타깝습니다. 자, 한 열흘 전쯤에 2주 전에 있었던 그 오자 회동 당시 때 이제 떠나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 전 일 때문에 일침을 놨는데 그때 그런 얘기 대신에 피아노 얘기를 같이 나눴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시낭송과 피아노로 투쟁을 하는 야당이 있는가 하면 여야가 같이 일본을 건너가 운동을 또 같이 한다는 거죠. 네. 축구가 이번엔 공통 분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도쿄에서 내일 그 한일 의원 연맹 소속 의원 25명이 친선 축구대회를 합니다. 네, 9년 만에 올 6월에 처음으로 9년 만에 올 6월에 이미 한번 재개가 됐었는데요. 네. 며칠 전에 한일 정상들이 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더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네. 오늘 저녁에 야당 의원, 야당 지도부의 장외 집회가 오래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당 의원들이 먼저 출국을 했습니다. 네. 자, 야당 의원들은 오늘 이제 장애 투쟁을 마친 후 내일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는군요. 김무성 대표 이제 골키퍼가 포지션인가 보군요. 저게 아마 그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일단 한번 경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이 네. 사실상 이제 원정 경기가 되는 거죠. 한국 네. 의원들 입장에서. 근데 가서 특별히 의원 외교라는 차원이 네. 현안을 갖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교류 차원에서 네. 많이 만나다 보면 이해관계가 뭐 첨예하게 대립된 것도 잘 풀릴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가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화환이나 이렇게 경조사 때 그 좀 세금을 써서 챙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밝혀왔었나요? 그렇습니다. 이 김무성 대표는요, 이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화환부터 줄여야 된다. 네. 이 문화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고요. 네. 화환 줄기와 함께 의원들이 이코노미석, 그러니까 비행기로 외국에 갈 때는 가장 저렴한 좌석을 타고 가는 것부터 이 정치 개혁이 시작이 된다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국회 한 토론회에서 바로 또 화환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요. 네, 최경환 부총리 화환을 두고 이거 국민 세금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냐 이런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좀 묘한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 보통 이제 국회에서 행사를 하면 관행적으로 관련된 정부 부처분들이 이렇게 뭐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큰 화환에 그 기관장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보내곤 하는데 이건 이제 쓰지 말자. 이거 다 세금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환 한 개가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국회 내부에 있는 토론회에서도 서로 의원들이 아니면은 경제단체 사람들이 이렇게 화환을 주고받느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통상 이 대표라든지 전직 대표들이 한 달에 이 화환에 쓰는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아, 주요 정치인이 한 달에 쓰는 화환값 200에서 300. 야, 근데 쉽지 않은 돈이네요. 그거 관련해서 그쪽에 해명을 들어보면 네. 되게 아까 사진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밑에 그냥 화환이 아니라 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쌀 화환이라고 해서 네. 쌀 소비가 요즘 별로 안 되니까 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네. 저렇게 화환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화환 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네, 흥미로운 건요. 네. 하필 김무성 대표가 어제 지적했던 화환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화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바로 친박의 좌장으로 혹시 당에 돌아와서 내년 총선을 이끄는 그런 새 대표가 되지 않느냐 네. 이런 관측 속에서 김무성 대표가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그런 차원에서 견제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 거죠. 자, 견제구 성격도 있고 또 세금 절감, 또 쓸데없는 비용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양수 겸작의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소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순위 확인합니다.